안녕하세요.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6주차 1자시 시민역량과 디지털 소양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디지털 혁명과 시민 역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초연결 사회는 인터넷이나 통신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이 물리 가상 공간이 경계 없는 부분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초연결 사회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성을 갖게 되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초자동화와 초개인화인데요. 초자동화는 인간이 개입 없이 기계가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자동화는 자동화해야 할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의 자동화는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초개인화는 인공지능과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까지 파악하여 개인의 요구를 예측하여 차별화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화는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비슷한 집단끼리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초개인화는 개인의 행동 패턴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초연결 사회와 초자동화, 초개인화를 연결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 사회, 초자동화, 초개인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현대사회와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특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개념에 대해서 연결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연결 사회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이나 기계, 서비스, 데이터 등 끊임없이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사물 인터넷, 5G 통신 등을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특징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 기기, 차량, 집, 도시 등 모든 요소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부분이죠. 실시간 상호작용은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정보의 접근성 증가는 어떤 정보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초연결 사회와 연관성은 사람들 간에 연결됨 뿐만 아니라 기기와 서비스 간에, 그러니까 사물이죠. 기기와 서비스들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자동화와 개인화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즉, 기기와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나 활동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필요와 취향에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초자동화인데요.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업무를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로봇 공정 자동화라는 것도 있었고 AI, 빅데이터 분석, 자율 시스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기술을 결합하여 점차 더 많은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한 복잡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자동화로 처리됩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를 자동화하여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확장성은요. 자동화는 점차적으로 범위가 확장하여 기업과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포괄될 것입니다. 초연결 사회와의 연관성으로는 초연결 사회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초자동화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사람들이 기기와 서비스 시간을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자동화 시스템에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홈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AI 시스템은 이를 분석하고 가전제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업무와 생활의 자동화를 촉진합니다. 다음은 초개인화인데요. 초개인화는 개인의 취향이나 행동, 요구 등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AI라든가 빅데이터, 고급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성향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개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행동이나 위치, 선호도에 맞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거죠. AI와 데이터 분석으로는 고객의 과거 행동을 분석하여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반응으로는 개인이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초연결사회랑 연관성을 지어볼까요? 초연결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홈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AI가 분석하여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는 초자동화의 환경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자동으로 개인화된 콘텐츠와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세 가지 개념의 상호작용으로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사람들, 기기, 데이터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연결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해 초자동화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초자동화는 사람들이 개입이 없이 많은 프로세스를 작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초연결사회는 초자동화와 초개인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할 겁니다. 초자동화는 복잡한 과정 및 결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초개인화는 그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세 개가 그만큼 저희가 요번 주차에 배워야 할 시민 역량과 디지털 소양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민 참여 차원에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모두 있습니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올바른 시민성을 갖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요구됩니다. 아래에서 나오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제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산업,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많이 있죠. 광고도 하고 실제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음성인식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하는데 음성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명령을 처리합니다. 이 기술은 음성 명령을 통해 음악을 틀거나 날씨를 확인하고 알람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자율주행 차로는 테슬라나 구글의 웨이모 등의 자율주행 주차는 있는데요.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도로 상황에 맞춰 차량을 운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챗봇은요, 고객 서비스를 분야에서 사용되는 챗봇을 좀 예로 들겠습니다. AI로 이용해 사용자의 대화를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의 AI 챗봇, 은행 고객 서비스 챗봇 등은 고객 질문에 분석하고 적절한 대답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인데요.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라든가 스마트 조명, 스마트 잠금 장치 등으로 인해서 기술을 활용하고 있죠. 집안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집에 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 등등이 사용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교통이라든가 에너지 관리, 환경 모니터들을 기술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웨어러블 기기에는 애플워치나 PPC 등의 스마트워치가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는 사용자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분석합니다. 이 기기들은 건강 모니터링, 운동 추적,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블록체인이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 같은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기관 없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여 위조나 변조를 방지합니다. 스마트 계약이라고도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을 위에서 자동으로 실시행하는 계약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계약 조건을 프로그래밍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는요,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식품의 출처를 추적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상품의 생산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불법적인 상품이 유통되지 않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접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입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있는데요. 오클러스 리프트를 이용해서 VR 헤드셋을 이용한 가상현실 게임은 몰입감을 높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포켓몬고는 AR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환경 위에 가상 포켓몬을 겹쳐 보여주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제 장소에서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VR과 AR은 교육에서도 활발합니다. 구글의 카드보드와 같이 VR 기기들은 학생들에게 가상 여행을 제공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가상현실로 재현하여 실감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훈련과 환자 치료에 대해서 VR을 활용하여 의사들이 가상 환경에서 수술을 연습하거나 환자들의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클라우딩 컴퓨팅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드롭박스를 활용한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어디서든
파일을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는 파일이 안전하게 백업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도구로서 문서 작성, 이메일, 협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5G 통신인데요. 요즘 핸드폰들이 다 5G로 넘어왔죠. 초고속 인터넷 5G 기술은 기존 4G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여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산업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5G는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공유하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제조는 5G는 제조업에서 산업화로 돌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라인의 기계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빠르게 생산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요. 5G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원격 수술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를 적극성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사례를 좀 드는데 학생분들도 많이 접해보면 빅데이터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광고 타겟팅, 시장 분석, 트렌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기록이나 유전적 데이터,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질병 예측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데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들의 의학적인 결정을 돕는 도구로 제공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스포츠 쪽으로서 보면 운동선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훈련이나 경기력 향상 및 부상 예방을 위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야구나 축구 등에서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몸 상태나 경기 중의 움직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이 됩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기술들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되며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교재에서는 이제 1차 산업혁명, 사람이나 동물에 의한 동력이 기계로 전환되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2차 산업이죠. 3차 산업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4차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시장과 산업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변천 과정입니다. 보시면 1차에서는 18세기 중기 기간을 좀 다뤘다면 2차 산업에서는 19세기, 20세기 초에 전기에너지를 볼 수 있죠. 3차 산업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활발했던 20세기 후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21세기 초반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초연결, 차시 시작 전에 배웠죠. 초연결 사회, 초자동화 사회, 초개인의 사회로 변해가는 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시는 부분에서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사회에서 맨 앞에 수업 차시 시작 맨 앞에 설명드렸던 초연결 사회, 초자동화 사회, 초개인 사회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인데요.
아까 사물과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에는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의 모든 것이 물리 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소통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넘어서 사물과의 소통, 더 나아가 모두가 중심이 되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초자동화 사회인데요. 초자동화 사회는 좀 더 자세히 보면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자동화는 이전에 자동화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까지도 자동화함에 따라 인간의 능력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에서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초자동화 사회에서는 살아갈 시민이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로 고차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필요와 요구에 맞추는 초개인 사회인데요. 초개인 사회는 인공지능과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까지 파악하여 요구를 예측함으로써 차별화되면 개인별 맞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필요 예측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초개인 사회에서 살아갈 시민들은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존중하고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변화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필요한 시민의 역량에서 비교는 첫째, 직업의 변화입니다. 정형화되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업무가 81%가 자동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기 다른 직무나 지식, 기술과 기능이 합쳐 새로운 전문 분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업무가 80%가 요즘 커피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가면 대부분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죠. 메뉴라든가. 그러니까 고객이 예전처럼 관리하는 음식점에서 직접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자동화해가지고 시스템을 넣는 부분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시스템 개발이, 왜 시스템 적용이, 왜 직업의 변화까지 왔냐라 하면 키오스크라든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주문을 하는, 고객이 직접 주문하는 사물을 이용해서 접수를 받으면 우리의 직업이 없어지는 차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눴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시민 역량으로서는 과거에는 사회적 고통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에는 디지털 혁명과 또 사회적 고통과 변명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좀 더 미래에서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사회적 고통은 늘어가고 있지만 다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디지털 시대에서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기술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요구에 맞추려면 시민들이 갖춰야 될 디지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의 보안 역량이라든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디지털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도 있으셔야 되겠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의식도 필요하고요. 디지털 경제 참여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수업을 받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시는 부분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디지털 혁명과 시민 역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민 역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학생분들이 생각하시는 시민 역량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디지털 시대가 빠르게 옮겨왔는데 나도 어떤 거를 사람 대 사물로 나도 어떤 거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시스템을 사물로 적용을 시켜서 나도 활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집 밖에서 집의 온도를 원격으로 조정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예시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주차 2차 시에는 시민 역량과 디지털 소양 교육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